화를 내면서 막 아, 울면서 내가 신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해주면 자존감이 좀 나빠지나? 머리 감는 거는 보통 몇 살부터 혼자 감아요?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가나요? 저 질문 있어요. 하세요. 뭐, 강물아 이제 너 나가야 돼. 형도 백신 맞았죠? 2차까지 맞았어요. 너무 이상하다. 얼굴 너무 네. 하얀데. 부자연스러워졌는데 오히려? 잠들었어요. 나도 오늘은 좀 피곤하더라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거 한번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박수 치는 거 왜 치는 거예요? 카메라가 여러 대일 때 싱크 맞추려고 치는 건데 우리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아니라서 필요는 없어.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거지. 네, 예전에는 아. 수동으로 맞췄는데 요즘엔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있구나. 네, 우리 고민 해결. 네,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 10계명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7번부터 먼저 얘기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. 요런 일들이 뭐가 있나요? 요거를 보고 나니까 이번 주에 애들 챙길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애들 밥도 먹여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제가 양치를 시켜줄 때도 있거든요. 아침에 양말 신겨주는데 애가 신으면은 발 뒤꿈치가 이상한 데 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양말을 신겨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. 저도 외출할 때 챙길 때 약간 임박해서 나가잖아요, 보통. 근데 막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막 애가 이렇게 민기적 하거나 그럴 때 막 내가 해주고 말지 막 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놀 때 그 놀이터 같은 데서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옆에서 막 잡고 있고 높이 약간이라도 올라 그래가지고 약간 아이들한테 불안감을 좀 주지 않았나. 요 7번 계명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?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른이 봤을 때 완벽하지 않고 좀 어설프고 그렇게 해도 중간에 뭐 끼어든다던가 그러지 말라 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이런 거.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생후 6개월부터 혼자 밥을 먹게 해라.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. 그게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우리 애는 벌써 5살인데 여전히 밥을 먹여주고 있거든요. 아빠는 그걸 답답해서 못 기다려주는데 그러나 애들이 배우려면 애들에게 시켜야 된다는 거. 이게 약간 갈등이 매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혼자 밥 먹으면 다 흘리고 막 어지럽히고 나는 그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. 이렇게 막 식탁에다가 밥풀 흘려놓고 막 반찬 흘려놓고 이런 게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묻어있고 의자에 깔고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먹여주긴 하는데 근데 그 TV에 나왔던 의사 얘기는 애가 얼굴에다 막 묻히고 이걸 먹는 과정을 지나야 이제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게 된다.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 다 밥 이제 조금 크면 다 알아서 먹잖아. 그거를 3살 때 혼자 먹느냐 8살 때 혼자 먹느냐 요 차이인데 경험을 뭘 하느냐를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.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. 어떤 걸 배울 때 어떻게 경험하느냐. 그러니까 저는 좀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서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구구단을 가르치거나 덧셈 뺄셈을 가르칠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하는 걸 이제 못 참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좀 났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빨리 올라오길 원하니까 내가 개입해가지고 올려주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실패를 하고 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쌓여야지 다른 상황에서도 이거는 실패해도 다음번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양치 같은 경우도 안 닦아주면 충치가 생기거든. 그래서 우리 그쵸, 애들도 그쵸. 충치가 생겼었는데 딜레마가 좀 생기죠.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. 저희는 애들이 잘 안 먹거든요. 우리 애들이 작아요. 작고 말랐어요. 다 사실 자기가 안 먹어서 좀 배고파 보고 해야 잘 먹어놔야 이제 내가 이제 배 안 고프겠구나. 때에 맞춰서 잘 먹어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
애가 작고 막 이러니까 막 조바심이 있는 거죠. 답답한 마음에 막. 그러다 보니까 정작 또 혼자서 먹는 거는 점점 더 늦어지고 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 싶고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면 그러니까 전제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. 아이가 할 수 있는 음, 일을 내가 답답해가지고 해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좀 나빠지나? 아이가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 엄마나 음, 아빠가 신겨주면 다시 벗어가지고 다시 아, 벗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아, 울면서 내가 신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요? 옷을 입혀줄 때도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데 음, 입혀주면 다시 자기가 입어야 된다고 막 소리치는 경우도 있거든.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져가는 게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해. 음, 음, 엄마 아빠가 그 괜찮다고 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거나 기다려주거나 뭐 그걸 인정해줘. 그런 과정이 음, 반복되면 실수를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. 대신에 이제 이가 다 썩진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. 이제. 뭐 충치 한두 개 생기는 것까지는 이제 용인하는데 결과가 뭔가 되게 어떤 이렇게 질병을 야기한다던가 좀 치명적이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이 그런 거네. 닦아주는 건 해줍시다. 좀 먼저 네, 잘 될 때까지. 이 정도는 닦아야죠. 애들 머리 감는 거는 보통 몇 살부터 혼자 감아요? 첫째 4학년, 둘째 2학년인데 둘 다 혼자 감게 해요. 뭐 저희 둘째는 제가 가끔 감겨주기도 하는데 거의 음, 3학년부터는 거의 독립했던 것 같아요.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감아요? 감고 아니 가요? 밤에 아니면 자기 전에? 자기 자기 전에. 전에. 음, 우리 9살짜리는 올해 이제 혼자 샤워를 하는 것 같아. 8살 때까지는 같이 샤워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혼자 머리 감고 머리는 깨끗이 감는데 이제 온몸을 비누칠하고 구석구석 하는 거는 아직 못하는 것 같긴 해. 음, 근데 어쨌든 샤워는 혼자 하고 있긴 한 것 같아. 음, 우리 첫째도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군. 음. 늘 고민이긴 하거든요. 아직 못하니까. 근데 형이 하면 동생은 빨리 하는 것 같아. 예, 아, 동생들이 맞아. 다 조금씩 빠르죠. 그러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는 자기가 여러 번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게 괜찮다고 여겨지고 여러 번 반복하고 시행착오가 극복되면서 잘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의 경험을 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음,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8번째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어때요? 사과하는 건 어떠세요? 저 사과 엄청 잘해요. 어, 약간 사과 비굴하게? 머신. 비굴하게? 아, 그런 건 아니고, 애들한테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, 사실. 그럴 때 미안해 하는 게 저는 좀 안 어려운 것 같아요. 잘 인정해, 내 실수를. 저도 사과는 많이 하는데 맨날 미안하다고 하니까 음, 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제 자기 전에 장난감 조립을 해놨는데 치우지 마, 뭐 이렇게 뭐 신신당부하고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근데 맞아. 치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치워버리거나 그런 거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니까. 장난감 안 부시기로 했는데 옮기다가 막 부셔졌을 때 너무 네. 미안하고 이거 분명히 한 소리 듣는다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게 가는데 애들이 막상 또 잘 용서해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. 네. 그건 미안할 일 맞는 것 같아. 애한테는 약간 되게 중요한 거거든, 그게. 사과를 성의 있게 해야 애들도 잘 용서해 주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내가 미안한데 저는 해버리면 보통 조금 이제 민망해. 애들한테 많이 사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쪽 방에서 애들이 막 싸우는 거지. 근데 약간 음,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제 둘째한테 야, 형아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분명히 음, 이거는 첫째는 문제가 없고 둘째가 문제일 거야. 이렇게 약간 궁예를 할 때가 그치. 있네. 이제 막상 가보니까 그 상황이 아닐 때가 가끔 있지. 아,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할 때가 많이 있어. 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, 아이가 뭐 일단 뭔가 잘못해. 그럼 내가 혼내. 그럼 아이가 반발해.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나. 점점 더 화가 심해져. 그러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음, 한쪽으로는
네가 덤볐잖아. 쉽게 마음이 사그러지진 않아.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. 아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내가 그냥 아이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사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. 이거는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미안해 이런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듣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좀 생각나.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또 쉽진 않은 것 같아. 내가 사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.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럴 때에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사과하는 게 그게 더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.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빠에게 들었던 악감정들이 해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크지 않나 싶은 것 같아. 약간 전 억울할 때가 있는 거. 잘못은 했지만 너가 더 잘못했는데 약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 수컷이라서 그런지 허용해주면 약간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랐을 것 같은 거가 이제 위기감처럼 막 오는 거예요.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참에 이 버르장머리를 그냥 싹 이게 해줘야지라는 막 굉장히 막 혼자 막 결연 심각해져가지고 또 그런 감정 올라올 때 욱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. 후회하고 사과하고. 근데 그 감정은 되게 나도 주체할 수가 없어.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게 부끄러운 게보다는 이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감정적 상황들이 쉽게 용납되지 않은 그런 것 같아.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겠지. 아빠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서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야. 네가 여기 맞춰야 돼.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. 그치. 논리적으로 했을 땐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게 큰 것 같아. 9번 아이가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마세요. 같이 화내면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나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아이가 막 레고를 만들어서 자기가 뭐 잘못해서 팔로 쳤든지 아니면 떨어뜨렸든지 그 레고가 망가졌어.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장난감이 망가졌어.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. 그럴 때 야, 네가 잘못한 거잖아. 네가 왜 화를 내? 막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. 난. 애들이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짜증내고 있으면은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그 상황을. 그거를 막 빡 찌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받아주기 싫은 것 같아요.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. 보통 와이프가 힘들어하거나 짜증나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얻는 이런 경우가 저도 좀 많이 있어요. 네가 잘못했네. 약간 기분 맞춰줄 줄도 알아야겠다.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맞아요. 좀 안 그렇더라도 그런 척하고 그래도 안 그런 척하고. 일단 그게 경청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의 기분을 일단 너 그렇게 느낄 수 있어. 네가 그런 마음인 거 알겠어라고 용인해 주는 거, 인정해 주는 거. 그치. 이게 감정 코칭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예를 들면 장난감이 망가졌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교정하는 행동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가 짜증내지 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희 첫째는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애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피드백이 부모한테 학부모 상담 때 많이 왔었어요. 그런 걸 보면 단순히 너 짜증내지 마 그렇게 짜증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
그런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잘 들어주든지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감정이 부정당할 때 존재에 대한 부정을 받는 거고, 감정이 인정받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, 그게 무시당할 때는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. 아이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, 대신 화가 났을 때 행동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해야 되는데, 같이 화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당연히 아이가 내가 화를 내면 아빠가 화를 내니까 자기가 어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걸로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. 그게 학습이 돼서 다음에는 아빠 눈치를 보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 질문 있어요. 하세요. 그 아이가 화내는 방법이 명백하게 잘못된 때가 간혹 있잖아요. 좀 미묘한데, 뭐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발길질을 한다던가 그 행위 자체는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그 행동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줄 때 어떤 단호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같이 화내는 것처럼 돼버리는 좀 그런 게 좀 엉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약간 훈련해야 될 포인트 같은데 지난번에 네.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애들을 버릇없이 키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음, 단호하면서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이해시키는 그런 게 좀 음. 필요하지 않나? 근데 그게 이제 말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먹히고 받아들여질지 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, 그게. 근데 이제 한 번에 되지는 네, 않는 거고, 그게 누적이 네, 됐을 때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.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학습이 될 것 같다. 자연히 사회성이 길러지면 그런 행동들은 줄이긴 하는 거잖아. 자연스럽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배워가긴 하는 것 같아. 마지막 10계명. 아빠는 어,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에 더 신경 쓰세요. 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빠는 시간의 양은 신경 쓸 수 없으니 만났을 때만이라도 잘 놀아라. 음. 시간의 질에 신경을 써라.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저 그러니까 엄청 공감한 게 음,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큰애가 한 7시면 일어나거든요. 근데 그때 아이를 맞이해주고 10분, 20분 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랑 아니면 일어났는데 내가 그냥 막 씻고 막 준비하는 중이었어. 그래서 대면대면 하다가 출근하는 거랑 이제 빠이빠이 하는 순간에 아이의 반응이 진짜 확 달라. 그 일어나는 순간부터 좀 잠깐이라도 아이랑 같이 이 아침을 시작해 주는 거랑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진짜 큰 걸 느껴요. 저는 애들하고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편인데 질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잘 봐주는 게 적어요.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는 게 애들한테 정말 집중해서 시간을 내어줄 때랑 아닐 때가 너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꼭 맞아요. 놀아주는 것 말고도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해줄 때도 되게 다르거든요. 근데 맞아. 좀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약간 아, 약간 에너지도 필요하고 의욕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 음,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게 없는 순간이 좀 많죠. 나의 어릴 때를 막 떠올려 보면 이제 놀이터에서 논 기억도 나지만 더 강렬하게 남는 거는 놀이동산 갔을 때의 기억은 훨씬 더 많이 남거든. 근데 이제 음, 놀이터에서 노는 거는 365일 중에 한 363일이나 364일은 놀이터에서 놀고 음, 하루나 이틀은 놀이동산에 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억은 놀이동산 기억이 훨씬 더 커.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도 아빠가 많이 놀아주진 않았지만 어떤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거나
자기들끼리 놀 수 없는 걸 해줬을 때의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남고 그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.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보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함, 요런 기억들을 많이 주고 요런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. 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좀 더 아이에게 포커싱 해줘야 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냐를 아이가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는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저는 되게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할지 막 고민하거든요. 그래서 요리 키트 같은 거 있으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쿠키 만들기 뭐 이런 것만 해도 아,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큰 의미 부여가 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아 이게 사랑받았다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많이 남아서 기쁜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치들이 되는 것 같고 공부 생각하면은 되게 싫은데 만약에 공부했을 때 뭐 까먹었던 간식이 제일 좋았던 건가 선생님이 좋았던가 좋으면은 조금 더 그걸 잘 기억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서요. 둘째가 수학 풀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 번은 옆에서 같이 덧셈한 적도 있었어요. 나도 같이 공부했을 때는 훨씬 그 시간이 나는 좋았다고 느꼈는데 애들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. 근데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를 거예요. 맞아. 내가 느끼기에는 그 공부의 질의 측면에서도 네.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. 놀이동산 같은 거는 그 상황 자체가 특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나가면 사실 아빠가 아이들이 즐거울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잖아. 그러니까 일상의 그죠. 공간에서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집중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그걸 느끼게 되는 것도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랑 수영장 갈 때도 좋더라고요. 수영장 갔을 때 핸드폰을 안 하거든. 그러니까 이제 아, 서로에게 맞아. 집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또 되게 좋더라.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아빠가 핸드폰은 방수가 잘 돼서 아, 근데 저는 아빠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집중한다는 에너지. 거는 음. 예, 에너지와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거고 체력이 안 되면 짜증이 많이 나요, 되게. 그래서 좀 체력 관리를 잘 해야 이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. 오케이. 일주일에 한 번을 놀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네, 받아들여지는 건데, 그러니까 아빠들이 사실 회사 갔다 오고 평일에는 퇴근도 늦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잠깐 놀아주는 게 다일 텐데 그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놀아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아, 맞죠. 아이들한테는 아빠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 10계명 이렇게 10가지 다 다뤄봤는데 다뤄보면서 어땠어요? 되게 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. 이 10개가 관통하면서 주는 어떤 메시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전 아이를 주체적인 좀 인격체로 보면서 아빠와 아이 간의 관계 설정을 좀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애들한테 요새도 또 가끔씩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, 기억하고 있다고 다 되진 않는구나. 아는 거랑 또 하는 거랑 그 사이를 잘 줄이면 좋겠다라고 음, 생각했습니다. 나는 이 10가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.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경험에 의존해서 사랑하면 엇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, 들고 좋은 방향성을 좀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다음에는 우리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해요. 아, 바이바이. 네. 봐봐. 바이바이. 봐봐.